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미, 이게 왜 벌써 나와? KF-21 전투기 한국 엔진 독립 선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유일한 항공기 엔진 생산 기업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엔진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성과와 미래 목표,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 45년 만에 누적 기준으로 1만 대의 엔진을 생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첨단 항공기 엔진의 주요 특징.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첨단 항공기 엔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효율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량화.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경량화된 소재와 구조를 사용하여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내구성. 장기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적도록 설계되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프레덴 휘트니, G 에어로스페이스, 롤스로이스 등 글로벌 엔진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항공엔진 공동 개발을 촉진하며 기술 이전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혁신. 세계적인 엔진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 기술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트너와 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 엔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KF-21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 국방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과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036년 목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36년까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회사의 발전을 지켜보며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봅시다. 기후변화로 북극안보 중요해져. 한방산의 기회. 모두가 걱정하는 기후변화로 북극 접근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극 항로의 안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9에서 12일 열린 서울안보대화와 한 유엔사 회원국 장관회에 참석차 방한한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인 위협 국가들의 북극 도전을 우려했다. 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북극 항로를 주목하고 있고, 북극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대륙과 맞닿아 있는 캐나다의 안보 우려가 커진다. 블레어 장관은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도 캐나다의 북극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와 사이버 영역, 탄도미사일 기술이 우리의 북극 지역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7월 이후 쇄빙선 3척을 북극해로 보내 에너지 운송로 확보와 연구 활동을 벌이면서 러시아와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블레어 장관은 수주 작업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잠수함 도입 과정을 통해 향후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32년까지 국내 총 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며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귀띔했다. 블레어 장관은 U-25 전쟁 당시 캐나다의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안보 협력을 언급했다. 그는 74년 전 캐나다는 한국이 전쟁에 처했을 때 유엔 결의안을 통해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한 국가 중 하나라며 2만 명이 넘는 캐나다 군인들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가 유엔사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과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와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향후 몇 년간 캐나다 정부는 국방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블레어 장관은 올해 초 캐나다는 우리의 북극, 강하고 자유롭게라는 국방정책을 발표했다며 이 정책을 위해 조기 경보 항공기와 새로운 헬리콥터 함대, 북극 인프라 및 해양 센서 구축, 대규모 군수품 비축 확대 등 여러 프로젝트에 730억 캐나다 달러, 약 71조 6,341억 원의 신규 국방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2%를 자국 국방 예산으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북극 안보 확대를 통해 나토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계획인 셈이다. 캐나다는 지난 5월 방산 전시회 캔색을 열었다. 하나오션이 당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캔색에 참여했다. 블레어 장관은 칸스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등 한국, 캐나다의 협력은 방산 영역에서 두드러진다며 여러 방산업체 대표들과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양국 간 미래의 협력과 기회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올해 한 유엔사 회원국 장관회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 주최했다. 블레어 장관은 유엔사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 공동 주최 자격을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다며 우방 국가들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 인공지능에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2024 레임 고위급 회의의 주제에 서울이 딱 맞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9일에는 레임 고위급 회의, 10일에는 한 유엔사 회원국 장관회의, 10일에서 12일에는 서울안보대화가 열렸다. 3. 일정 시기마다 꾸준한 수익, 미만 20조 원 규모 돈 되는 MRO 경쟁. MRO, 유지 보수 정비는 단순 수리 개념이 아닌 함정 생애 관리 개념이라는 점에서 조선사의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이번 하나오션 수주를 계기로
국내 조선소에 함정 무로를 맡기면서 향후 국내 조선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 현금 창출원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 중 희연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매수해 함정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메스라는 MRO 사업을 위해 조선사가 미국 정부와 맺는 협약으로 높은 유지보수 품질과 기술을 갖춘 조선업체와 맺는 인증협약이다. 이로써 양사는 미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입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자격 획득 이후 입찰 참가가 가능한 시기는 5년으로 알려졌다. MRO 사업은 노후 군수지원함을 부품 하나하나 분해해 검사하고 새롭게 개조하는 창정비 프로젝트다. 특히 잠수함을 유지 보수하는 MRO 사업은 3,000톤급 기준 수주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알짜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수함이 특성상 일정 기간 사용하면 부품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물론 완전 분해해 수리한 다음 재조립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게다가 잠수함과 함정의 운영기한은 국가별 정책에 따라 최대 40년으로 일정한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6에서 13년 주기로 창정비를 받아야 한다. 구매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MRO에 지출해야 하는 만큼 조선사 입장에서는 각 선박마다 최소 수십 년간의 MRO 수요가 보장되는 셈이다. 시장 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 6천만 달러, 약 78조 원, 에서 2029년 636억 2천만 달러, 약 88조 원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의 규모만 연간 약 20조 원을 차지한다. 미국은 해군 전력 유지 보수와 관련해 거리, 비용 문제 등을 느끼고 우수한 기술, 설비를 갖춘 우방국의 함정 MRO, 유지 보수, 정비, 위탁을 늘릴 방침이다. 미 해군은 자국 조선산업 역량 하락으로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 및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우방국인 국내 조선소에 함정 MRO를 맡기기 시작한 만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사업은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변화의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 수주에 성공한 하나오션은 지난 6월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미 함정시장 진입 시 함정 건조 및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